여러분 반갑습니다. 톰이 인사드립니다. 실내라서 이거 말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톰입니다. 자, 모든 튜닝은 목적과 용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과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튜닝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튜닝이라는 것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튜닝이라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또는 보기 좋아서 또는 분위기 휩쓸려서 어떤 튜닝을 한다. 사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떤 튜닝을 하든지 간에 튜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과 용도가 있다 그러면 그 목적과 용도를 얻는 대신에 다른 무언가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튜닝을 한다 그러면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요거 하나를 버렸다. 사실 문제가 없죠. 그죠? 하지만 목적이 없는데 튜닝을 하게 되면 그 목적도 당연히 목적이 없으니까 이룰 수 없겠죠. 그죠? 하나를 그냥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튜닝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께서 분명한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브레이크 튜닝입니다. 제가 26년, 올해로 26년째네요. 26년 동안 이제 튜닝을 해오면서 고객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튜닝, 그게 일체형 서스펜션 튜닝과 바로 이 브레이크 튜닝인 거죠.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지금 우리 앞에 세 가지 수박이 있어요. 일반 수박과 노란 수박, 까만 수박. 이따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를 가져다 놓고 이 수박을 먹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수박을 고르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고를 수가 없죠, 당연히.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고릅니까, 이거를. 금방 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 튜닝과 서스펜션 튜닝은,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선택 장애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만약에 저도 수박을 먹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 가지 중에 고르라 그러면 저도 사실 못 골라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브레이크 튜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어떤 특정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제 100%는 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브레이크를 이제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도 지금 작업하기 전에 잠깐 짬을 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라서 오늘 내용 중에서 분명히 부실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빠진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튜닝은 단품이 아닙니다. 단품이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시스템. 어떤 하나의 부품이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하나의 제품이 되는 겁니다. 휠이나 타이어 이런 부분들은 단품인 거죠. 휠 자체만 잘 만들면 되는 거고 타이어 자체만 잘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브레이크는 캘리퍼와 패드와 디스크, 브레이크 호스 또는 좀 더 나아가서 브레이크 오일과 마스터 실린더, 하이드로백 등등등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서 최종적으로 제동력을 발휘해주는 그런 제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정 하나만 잘 만들었다고 해서 브레이크 성능이 월등하게 좋아진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께 일반인이 이렇게 이루어진 부품들이 밸런스를 잘 만들어 놨을까,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또는 해외 그 브레이크 튜닝 업체들이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캘리퍼와 디스크와 패드가 하나의 세트로 나오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은 밸런스 잘 만들어 놨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믿고 하실 수밖에 없죠. 그죠? 어떻게 검증하겠습니까? 얘가 밸런스를 잘 만들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뭐 내가 써보고 나서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오늘은 그렇게 깊이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좀 단편적인 부분, 브레이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튜닝을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은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이 캘리퍼, 이걸 캘리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 패드 잘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디스크, 뭐 브레이크 호스도 이제 튜닝 파트에 들어가긴 합니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들어가 있고, 우선 캘리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캘리퍼가 원 피스톤, 투 피스톤, 포 피스톤, 뭐 6P, 8P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것조차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 피스톤이라는 거는 직접 보여드릴게요. 캘리퍼 내부를 보면 브레이크 패드를 누르는 이런 피스톤들이 존재를 하죠. 이렇게. 요게 한 개가 있으면 원 피스톤, 순정 브레이크죠. 두 개가 있으면 투 피스톤, 세 개는 없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제 좌우자로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네 개가 들어가 있으면 포 피스톤, 세 개씩 6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6P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포피지만 다 똑같지 않다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지금 육안선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의 캘리퍼의 크기가 다 다르죠. 그죠? 다르지만 이 세 가지는 모두가 포피스톤 브레이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포피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피스톤은 분명히 둘 다 4개가 들어가서 동일한 피스톤이지만 이 브레이크들이 발휘하는 성능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피스톤 자체의 어떤 크기라든가, 예, 피스톤이 좌우의 이 거리, 쉽게 말해 좌우의 거리라는 건 결국엔 패드의 크기라는 얘기죠. 그죠? 패드의 크기라든가 피스톤 자체의 크기라든가, 여기 따라서 동일한 포피스톤이라 치더라도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성능은 분명히 차이가 나고, 또 특성도 달라집니다. 특성도. 자, 브레이크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브레이크를 고를 때 여러 가지를 볼 수밖에 없죠. 뭐 디자인도 보게 되고 가격도 보게 되고 그죠. 하지만 브레이크를 고를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원래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반응하는 시간, 응답 속도죠. 그죠? 응답성과 제동력, 이 딱 두 가지만 가지고도 이 브레이크를 선택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브레이크 제동을 시작한 이후에 차가 설 때까지 그 제동력이 유지되는 시간,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응답성과 제동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브레이크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이제 포피스톤이지만 이 피스톤의 크기와 패드에 따라서 이제 성능은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 본체, 이 하우징의 이 두께죠. 그죠? 두께. 이 두께에 따라서도 얘네들이 특성이 많이 변합니다. 특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튜닝 하실 분들 많이 알아보셨을 텐데, 뭐 이제 뭐 슬림 포피란 말도 들어보셨을 테고, 그 다음에 주물 캘리퍼, 담요 캘리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택을 할 때 내가 포피를 할 것이냐, 유피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 아주 고민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포피의 특징이 어떤 것이며 유피의 특징이 되게 일반적인 특징인 거죠. 제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특징을 알게 되면은 내가 고를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포피스톤과 유피스톤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얘는 포피지만 유피라고 가정을 할게요. 포피스톤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가 반응하는 속도 자체는 유피스톤보다 빠릅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이제 밟고 제동하는 그 제동력 자체는 유피스톤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일반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거는 이 제품은 안 그렇다, 저 제품은 안 그렇다, 이런 말 대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 반대로 유피스톤은 유피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가 반응하는 시간 자체는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동력 자체는 이제 더 좋아지겠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주로 고속 주행을 많이 하느냐, 일반적인 주행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캘리퍼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브레이크가 여기서 한 빠뜨렸네요. 응답 속도 왜 중요하냐 그러면 동일한 브레이크가 달려있다 치면 브레이크를 먼저 밟은 놈이 당연히 먼저 쓰겠죠, 그죠? 이게 응답 속도랑 관련이 되는 겁니다. 또는 이제 제동력은 내가 좀 늦게 밟더라도 제동 자체가 좋으니까 또 먼저 쓰겠죠.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제가 판단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본인들의 용도에 따라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가시는 거예요. 이제 뭐 주로 시내 주행을 많이 하시면서 브레이크가 반응이 빨리빨리 탁탁 오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포피가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고속주행에서 제동거리를 확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유피스톤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슬림한 브레이크들, 그러니까 순정 휠에 넣기 위해서 이 하우징 두께를 많이 줄여놓은 제품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유피도 있고 포피도 있는데 이제 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뭐냐 그러면 하우징의 두께를 많이 줄이다 보면 이 하우징을 아무리 단조로 만들더라도 브레이크를 제동을 하게 되면은 이 캘리퍼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사실 실제로 그래요. 특히 얇은 슬림한 유피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부분을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양끝만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보죠. 근데 중간에서 피스톤의 유압으로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 그러면은 차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실내에서 브레이크를 꾹꾹 밟으면서 캘리퍼를 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캘리퍼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심한 경우 한 2mm까지 움직이는 캘리퍼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움직인다는 말은 사실 문제는 없겠죠, 크게. 사실 크게는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움직인다라는 말은 응답성이 엄청 떨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브레이크를 딱 밟게 되면 유압이 작동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캘리퍼에 유압이 전해지면서 브레이크 패드를 눌러서 차를 세우게 되는데 캘리퍼가 먼저 늘어난 다음에 유압이 작동되기 때문에 응답성은 당연히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요거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사이즈의 이제 포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림 포피라든가 그런 포피들하고 조금 큰 사이즈의 포피 또는 이제 6P 어떤 차량에 적용이 되는 게 얼마든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이제 자동차를 세우는 용도로 쓰는 것인데 당연히 그 차량의 무게와 속도에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죠?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게 운전을 하기 때문에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량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중량은 차량의 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슬림 포피, 얇은 포피죠. 얘네들은 가격대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포피들은 차량 무게 기준 했을 때 1600kg에서 1700kg, 1.7톤 정도 되겠죠. 그죠? 요 밑으로 차량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올요 소렌토나 맥스크루즈 이런 차량들이 브레이크 튜닝 많이 하는 편인데, 왜냐면 차가 무거우니까. 얘네들이 공차 중량이 거의 2톤 육박을 해요. 근데 2톤 육박을 하는 차량에 슬림 포피를 넣었을 때, 뭐 순정보다는 더 좋은 제동력을 보여주겠지만, 우리가 충분하다라고는 느끼기 어렵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브레이크를 130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반떼라든가 K3에 넣었을 때 거의 꽂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차량의 무게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이제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오늘 작업할 차량은 맥스크루즈 차량인데 이제 사륜 모델이라서 2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에다가 이제 좀 대용량의 좀 사이즈가 큰 이제 캘리퍼를 적용을 시켰고, 호진 두께도 두꺼워서 응답성도 잘 나오는 이제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퍼를 선택할 때는 우선 4P, 6P 또는 2P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하는 거는 내 차량의 무게와 나의 운영 습관에 따라 달라지겠죠. 차량이 가벼우면은 4P를 선택하셔도 되고, 그 4P 중에서도 슬림을 선택하셔도 되고, 그리고 차량이 무겁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슬림한 4P보다는 좀 큰 사이즈의 4P를 선택하셔야 된다. 그리고 운전 습관이 이제 응답성을 중요시하는 이제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4P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응답성보다는 제동력 자체를 중요시하는 같으면 6P를 선택을 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응답성이 엄청나게 뛰어난 6P가 있다 그러면 더 좋겠죠, 그죠? 네. 사이즈도 크다른데 막 응답성도 뛰어나고 제동력이 뛰어나다 이러면 좋겠지만 아직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좀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중간 부분을 헤드라 그러고, 재질은 대부분 드랄루민을 사용하고 있고, 이 부분이 실제로 디스크죠. 패드가 닿는 부분. 이 부분은 대부분 이제 FC 계열, FC22 정도 되는 계열을 이제 사용을 해서 제작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만드는 이유는 사실 하나의 원피스로 만드는 것보다 제작이 이게 더 수월하고 호환성이 좋습니다. 호환성이. 이 헤드를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이 패드만 디스크 부분만 바꿔주면 자체 바뀌어버리니까 호환성도 좋고, 그리고 무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이 부분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더 유리하기 때문에 거의 튜닝 브레이크들은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스크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아보시다 보면 일반 디스크와 플로팅 디스크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물론 거기서 또 뭐 플로팅, 세미 플로팅이 나눠지지만 그걸 무시하시고 일반 디스크와 플로팅 디스크로 나눠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반 디스크는 뭐며 플로팅 디스크는 뭐냐 이거죠. 자, 브레이크라는 거는 굉장히 열을 많이 받는 부품이죠. 거기다가 사이즈도 커지다 보니까 열을 많이 받다 보면 이 전체의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길이가 이런 식으로. 열을 받으면 늘어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 중앙 부분은 드랄루민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외부는 철계열이다 보니까 늘어나는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늘어나는 정도가. 근데 이 두 개를 볼트로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동일하게 같이 늘어나면 브레이크 디스크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내구성도 뛰어나게 되죠. 근데 이 두 개는 늘어나는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 철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 중간 부분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잡고 있으니까 변형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형이. 만약에 이 디스크를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변형은 훨씬 덜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이 부분은 휠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안쪽은 하체라든가 이제 드랩 샤프트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형이 올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 변형을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 무시하고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바로 플로팅입니다. 플로팅이라는 거는 그냥 영어 말 그대로 영어 단어 뜻 그대로예요. 뜬다는 말이에요. 뜬다. 배가 뜬다. 또는 뭐 하여튼 물 위에 뭐가 떠 있다. 이게 뜬다는 뜻이죠. 그냥. 플로팅이 뭐냐 그러면 이 헤드와 이 디스크 부분이 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실제는 떠 있다기보다는 필요한 순간에 뜬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플로팅 디스크는 브레이크가 열을 받았을 때, 열을 받았거나 또는 열을 받은 상태에서 식어 들어갈 때 이 부분에 이제 플로팅 핀이라는 걸 박아요. 플로팅 핀. 그 다음 헤드와 디스크 사이에 클러치가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미끄럼 판이죠. 쉽게 말하면요. 이 상태로 조립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브레이크가 열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 이 외부 디스크가 늘어나면서 이 디스크를 잡고 있던 이 헤드가 요 핀을 통해서 그 늘어난 디스크를 놓아주는 거예요. 떠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늘어났다가 식으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만들어요. 강제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강제로 잡고 있으면 변형이 오겠지만 강제로 잡지 않기 때문에 변형이 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플로팅이라는 거는 내구성을 위해서 변형이 덜 오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플로팅입니다. 맞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렇다면 진짜 플로팅은 당연히 일반 디스크보다 변형이 덜 와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플로팅을 했는데 불구하고 변형은 똑같이 오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실 그 플로팅 그 디스크를 잘 만들었다 보기 힘들 겁니다. 플로팅은 진짜 말 그대로 일반 디스크보다는 변형이 훨씬 덜 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상이고 플로팅에도 불구하고 뭐 일반 디스크보다 변형이 뭐 더 온다든가 또는 뭐 비슷하게 온다든가 이러면은 뭐 뭔가 문제가 있겠죠. 뭐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굳이 플로팅 디스크를 선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까지 설명해 드리고 자, 이게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끝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어디서 스톱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디스크는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참 이 부분이 무게의 부분인데요. 이게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 갑니다. 일단은 자, 어떤 축이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100N의 힘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전하는 이 축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면은 자, 그러면 축이 요만하니까 이렇게 더 잡아서 세우겠죠. 그러면은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를 세우기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앞에다가 이만한 풀리를 하나 답니다. 풀리를 달아서 여기를 탁 잡아요. 좀 더 쉽게 세워지겠죠, 그죠? 쉽게 세워지네? 그럼 풀리를 더 큰 걸 달아요. 탁 잡으니까, 더 쉽게 세워져. 맞죠, 그죠? 더 크게, 더 쉽게 세워지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디스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디스크가 커지고 지름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 끝에서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동일한 힘을 가지고도 브레이크를 더 잘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하나 확인할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앞에 저 풀리를 요만한 걸 달고 세운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 풀리의 무게가 너무 늘어나 버리면
디스크가 커지더라도 그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디스크는 경량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가 경량인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이제 지름 자체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게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조라든가 재질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무게를 이제 줄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일을 하는 것들은 이제 브레이크를 제조하는 제조사에 모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지나치게 무거운 디스크는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작은 차량에 또는 내 차량에 이제 맞는 그 크기보다 지나치게 큰 사이즈를 넣는 것은 옳지 않다. 아무래도 이제 디스크가 커지면 그 무게가 아무리 감량을 많이 하고 경량화를 시키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제 사이즈, 너무 큰 사이즈의 브레이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드죠. 자, 패드는 지금 제조사에서 이제 대부분 보면 공도용 아니면 뭐 스킨용 뭐 이런 식으로 스포츠용 이런 식으로 패드 나오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추천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일반 도로를 운행하시는 차량들은 좀 지나치게 공격성이 강한 패드를 안 쓰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처음에 제가 브레이크는 하나의 시스템을 말씀드렸죠. 시스템. 근데 이 시스템이 어느 하나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제동력이라든가 제품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뢰가 한 가지 예가 뭐냐 그러면, 이런 분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순정 브레이크에다가 패드만 바꿔도 브레이크 잘 듣는다고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맞지만 브레이크 자체는 잘 들을 수 있겠지만 제품의 내구성까지 확보되지는 않겠죠. 자, 패드 자체가 공격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제동 자체가 뛰어나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많은 열을 발생하는 거야. 제동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냉각성이 굉장히 뛰어난 디스크라 그러면 강한 패드를 사용을 해도 사실상 차를 세우는 크게 문제 없을 수 있겠죠. 내구성에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냉각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브레이크인데 패드 자체만 올린다고 해서 제동력 자체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제품의 어떤 내구성이라든가 변형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 목적, 예를 들면 서킷이라든가 와인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디스크 손상 또는 내구성을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제동력을 신경 쓰기 때문에 패드를 바꾸시는 것을 뭐 추천해 드릴 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차를 운행하시고 타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여기서 좀 더 강한 패드, 좀 더 제동력 뛰어난 패드로 갈 이유는 크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자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자 브레이크 호스입니다. 자 브레이크 호스는 튜닝을 이 부분은 이제 브레이크 튜닝할 때 해야 한다는 아니고 요거는 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 내가 운행을 하는데 과열이 될 소지가 많다. 예를 들어서 와인딩을 주로 탑니다. 또는 이제 한 달에 몇 번 서킷을 갑니다. 이럴 때는 브레이크 자체가 과열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브레이크가 듣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실내에서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탁 올리게 되면 마스터 실린더를 통해서 하이드로백의 진공의 힘과 사람이 밟은 이 두 개의 힘이 합쳐져서 마스터 실린더에 전달이 되고, 이때부터 유압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마스터 실린더 유압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면 최종적으로 클리퍼 패드까지 오게 되겠죠. 그 과정 중에서 그 대부분의 그 오는 과정, 그러니까 마스터 실린더에서 ABS 모듈, 각종 파이프라인까지 와서
이 호수 앞에까지 올 때까지는 유압의 손실이 별로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금속 파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끝에 호수에 딱 도착하면 하게 되면 캘리퍼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만약 이 호수가 순정 호수들은 고무 호수죠, 그죠? 그러면은 고무 호수들은 아무래도 브레이크 밟는 순간 이렇게 살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살짝 늘어나는 그 시간 동안 당연히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는 건 아니겠죠. 한계치가 딱 늘어나게 되면은 제동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브레이크가 반응하는 시간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반응하는 시간은 브레이크가 열을 받았을 때 더 심합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열을 많이 받게 되면 이 호수가 부풀어 오르는 이 정도도 많이 커지기 때문에 응답 반응한 속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메쉬 호수죠. 또는 이제 브레이크가 과열이 되어서 이 순정 고무 호수가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메쉬 호수입니다. 고무 호수 밖으로 철심을 박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철판을 돌돌 말아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순정 호수보다는 응답성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과열로 인해서 브레이크 호수가 파열되는 일도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브레이크 호수는 사용할 만하나, 이 브레이크 호수도 사용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면 사실 이 브레이크 호수는 사실 석킨용이에요. 석킨용. 공도 차량이 아무리 운전을 험하게 하더라도 브레이크 호수, 순정 호수가 터져서 이런 일은 사실상 거의 안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예. 사실 석킨용인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시는 분 많으시죠. 사실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정 차량들은 석기 차량과 다르게 석기 차량들은 말 그대로 석기에서 달리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스트로크가 굉장히 짧은 서스펜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브레이크 호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게 되는데 이 움직임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 석기시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변하겠죠. 사실은 핸들 돌릴 때는 뭐 동일하게 움직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순정 차량은요, 말 그대로 공도로 달리는 차다 보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식으로. 예.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이 호수 자체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고무 호수 위에다가 철심을 돌려놓은 게 이제 메쉬 호수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움직이다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철판들이 고무 호수를 찢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 실제로 있는 일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메쉬 호수들은 어지간하면 석기 차량이라든가 또는 이제 와인딩이라든가 공격적으로 차를 타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UP를 사용하거나 또는 응답성이 매우 떨어지는 브레이크가 를 선택을 해버렸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응답성을 올리기 위해서 달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정 호수일 때보다 응답성 반응 속도 자체는 더 좋아집니다. 좋아지게 되고 UP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 브레이크 호수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자, 필요할 경우에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냐? 자, 응답성을 올리고 싶을 때, 또는 내가 브레이크를 극도로 이제 가혹하게 사용을 할 때, 그때는 이 메쉬 호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게 또 된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캘리퍼와 패드와 디스크와 이 브레이크 호스, 이 부분을 나에게 맞는 브레이크를 어떻게 고를 것이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이러한 것이 맞겠다 생각이 드시면은 거기에 최대한 근접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테이프를 발라놨습니다.
물론 아실 분은 아시겠죠. 제가 어떤 특정 브레이크가 좋다라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슬림한 브레이크가 맞을 것이냐, 두꺼운 브레이크가 맞을 것이냐, 또는 이제 6P가 맞냐, 4P가 맞냐, 이런 부분들은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용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용자가 더욱더 잘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참고하셔서 브레이크를 선택하시는데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하나 더 있구나. 이따가 제가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할 때 이제 지금 이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톰이었습니다. 브레이크 작업은 비교적 쉬운 작업에 들어갑니다. 요즘 오프로드처럼 막 지지고 볶고 해야 되는 이런 작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업체에서 거의 뭐 이제 전용 제품으로 볼톤으로 탁 나오기 때문에 뭐 비교적 쉬운 작업에 들어가지만 브레이크 작업을 할 때 주의를 할 게 아니라서 주의를 할 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분해된 사진인데, 자, 영상에는 잘 보시죠. 캘리퍼는 너클에 고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죠. 요렇게. 예. 근데 보시다시피 캘리퍼를 양쪽으로 잡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만 잡아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디스크는 여기 허브에 들어가는데 디스크는 항상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회전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전진 50% 후진 50%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모든 차량이 그렇듯이 전진이 99.99%죠. 그죠? 예, 후진으로 뭐 차 타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맞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너클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브레이킹이 걸리다 보니까 양쪽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너클이 변형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형이. 자, 변형이 온다가 아닙니다. 올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 너클은 보시다시피 주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변형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높이가 이렇게 변형이 왔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변형이 와 있는데 캘리퍼를 장착하게 되면은 이 디스크와 캘리퍼가 완벽한 수평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패드의 편마모라든가 제동력 저하 그리고 디스크의 변형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너클이 변형이 왔나 오지 않았나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자, 전용 도구가 필요합니다. 전용 도구가. 자, 전용 도구로 사용해서 상단 너클의 위치. 네, 지금 보자. 84.6. 자, 소수점 첫째 단위까지 최소한 확인하셔야 돼요. 4.6. 자, 여기는 84.8입니다. 자, 그러면 0.2만큼의 오차가 발생을 했죠. 그죠? 자, 요럴 때, 전용 심을 사용해서 이 변형된 이 너클의 오차만큼 수평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예,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 예, 그리고 이것은 와셔가 아닙니다. 심이에요, 심. 우리가 볼트를 조일 때 쓰는 와셔랑 심은 재질이 다릅니다. 와셔는 힘을 많이 가했을 때 자체가 이렇게 두께가 줄어들면서 눌려지게 되는 거죠. 심은 힘을 가하더라도 두께가 줄어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100% 안 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그거 최대한 이제 버틸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전용 심들을 각종 사이즈별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작업할 때 좀 더 정교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브레이크는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말씀드렸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브레이크는 하나의 시스템이지만 이 브레이크는 또 자동차를 봤을 때는 하나의 또 부품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동차 전체의 밸런스도 같이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타이어입니다. 자, 어떤 의미냐 그러면, 브레이크가 굉장히 강력하게 튜닝이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타이어 자체가 접지력이 매우 떨어지는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브레이크의 성능을 다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타이어라는 것은 내구성과 접지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구성이 좋은 타이어, 쉽게 말하면 오래 쓰는 타이어죠. 오래 쓰는 타이어들은 접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접지력이 매우 뛰어난 타이어들은 오랫동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어릴 시절 미술 시간에 사비 지우개, 일반 지우개 써보셔서 아시죠, 그죠? 사비 지우개는 굉장히 말랑말랑하면서 잘 지워지지만, 일반 지우개는 딱딱하면서 잘 안 지워지지만 오랫동안 쓰게 되죠, 그죠? 자, 이것은 물론 기술적인 차이로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 극복을 할 수 있는 한계치는 명확합니다. 타이어 측면에 보면은 그 타이어에 대한 데이터들을 테스트된 데이터들을 일반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트레드웨어라는 것과 트랙션, 템퍼러처, 이런 세 가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0% 이렇게 정비를 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 트레드웨어라는 그 수치만 보고도 이 타이어가 접지력이 좋은 타이어인지 안 좋은 타이어인지, 또는 내구성이 좋은 타이어인지 안 좋은 타이어인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측면에 쓰여진 트레드웨어 숫자가 낮을수록 접지력은 굉장히 뛰어나고 수명은 짧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수치가 높을수록 수명은 길지만 접지력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브레이크를 비싼 돈 들여서 풀튜닝 해놨는데 타이어는 수명이 굉장히 긴 이런 타이어를 장착해 놨어요. 사실 그 브레이크를 다 쓰지도 못합니다. 사실 제동력의 50%만 밟아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ABS에 걸려버리고 슬립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브레이크 튜닝을 하게 되면 이런 타이어까지도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폭이 좁은 타이어와 폭이 넓은 타이어, 당연히 폭이 넓은 타이어가 제동력도 더 좋아지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서스펜션이죠.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관성에 의해서 차량의 무게중심 때문에 차량이 앞이 떨어지는 노즈 다이브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이제 노즈 다이브가 일어난다는 말은 이제 관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무게중심 때문에. 그래서 서스펜션이 튜닝이 되어 있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밟았을 때 반응도 더 빨라집니다. 노즈 다이브가 줄어들기 때문인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브레이크를 튜닝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다. 아시겠죠, 그죠? 실제로 튜닝 하면서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이제 타이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들이 타이어 할인전보다는 좀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휠 타이어, 브레이크를 같이 튜닝을 하시려는 분들은 휠 타이어는 싼 데 가서 이렇게 해 오시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튜닝을 하러 옵니다. 근데 그 타이어를 보면은 기가 막힌 거죠. 예. 트레드웨어가 600인 거예요. 자, 트레드웨어 제가 설명드려도 좀 알았는데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300, 뭐 520, 뭐 210 이런 식으로 수치로 쓰여져 있어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접지력이 굉장히 뛰어난 타입니다.
200대에 해당되는 접지 트레이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10, 260, 240 이런 타이어들은 거의 서킷을 가도 될 정도의 접지를 보여주는 타이어고, 500대, 600대 이런 타이어들은 타이어 수명이 엄청나게 긴 타이어들이죠. 하지만 일반 노면이건 빗길이건 간에 접지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타이어죠. 이 말은 결국에는 코너링 자체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제동을 했을 때 제동 거리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고려를 하게 되면은 뭐 더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힘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튜닝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 검색 이렇게 해보셔봐야, 어차피 뭐 동호회 뭐 찾아보셔봐야 업체가 홍보하는 거 이런 것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홍보글 보고 있으면 그냥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제품은 좋습니다, 이 제품은 뛰어나면 좋은 말만 하기 때문인 거죠.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튜너는 어떤 튜너냐 그러면,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좋은 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선택을 소비자에게 맡기는 튜너, 이런 튜너들이 정말 진정한 튜너고 올바른 튜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인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톰이었습니다.